안녕하십니까. 전기위험 방지 기술을 강의하는 최은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2장이 되겠습니다. 전격제해 및 방지 대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용어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전격은 전기 충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에 의한 충격으로 재해가 일어납니다. 그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람은 감전이 되고요. 기기는 작게 고장이 되겠죠. 더 크다면 화재가 될 수도 있고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전기의 충격으로 인한 재해와 방지 대책을 살펴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압전류 저항의 관계에서 전기에서 실기까지 가는 계산은 어려운 계산은 하나도 없다 보시면 됩니다. 필기에는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데요. 기출 푸실 때 제가 설명드리는 공식에 의한 계산 이외에는 나머지 넘어가셔도 실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기에 관련된 공식부터 한번 체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ohm의 법칙입니다. 그죠? 요거는 아마 많이 V는 I 곱하기 R이다. 그죠? 여기에서 V는 전압이고요. 단위는 볼트가 되겠습니다. I는 전류가 됩니다. 단위는 암페어이고요. R은 저항인데요. 단위는 oh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 V는 전류 I 곱하기 저항 R이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전기 공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위험한계 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에너지에 대한 공식인데요. 인체의 전기 저항이 사람의 전기 저항이 가장 나쁠 때를 500ohm으로 봅니다. 위험한계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공식은 Q는 I 제곱 RT입니다. 여기에서 I는 전류 암페어가 되고요. R은 저항 ohm이 되고요. T는 뭐냐면 흘러간 시간입니다. 통전 시간 초의 단위를 써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을 몸에 흘러도 감전이 발생되기 때문에 통전 시간 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의 단위는 뭐가 되냐면 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Q는 I 제곱 RT다. 에너지 줄은 전류 I죠. 암페어의 제곱 곱하기 R이죠. ohm 곱하기 통전된 시간 초다. 요 관계가 있다라는 식인데요. 자, 여기에서 위험 한계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I가 얼마냐면요. 이제 통전 흘러간 시간 여기에서 요거부터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위험하다라는 건 심실세동이죠. 전기가 심장으로 흐를수록 위험해요. 요거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심실세동 전류를 계산하는 공식은 I는 루트 T분의 165가 공식입니다. 근데 요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V는 I 곱하기 R에서 I는 어떻게 구합니까? 곱해져 있는 R이 넘어가면 밑으로 가죠. 그죠? R분의 V예요. I는 R분의 V. 요것도 전류인데요. 요거 단위는 암페어 단위입니다. 근데 심실세동 전류는 I는 루트 T분의 165. 여기에서 루트 T는 뭐냐면 흘러간 시간, 통전 시간 초가 되겠다. 그죠? 165는 그냥 성인 남자의 평균 신장이다. 조금 작긴 하지만 그죠? 요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I는 미리암페어 단위입니다. I는 R분의 V는 암페어인데요. I는 루트 T분의 165는 단위가 뭐다? 미리암페어다. 요거 딱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험한계 에너지 공식을 한번 볼게요. 아까 에너지 공식은 Q는 I 제곱 RT였다. 그죠? 위험한계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때 I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심실세동 전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루트 1초 동안 흘렀을 때, 그죠? 165에서 작은 신장 165에서 큰 신장 185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근데 자, 미리암페어잖아요. 여기 I는 암페어인데 I는 루트 T분의 165는 미리암페어잖아요. 그래서 미리암페어를 암페어로 고쳐주려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줍니다.
i의 제곱이니까 제곱이죠. 곱하기 이때 저항이 최악의 상태인 500이다라고 했고요. 흘려간 시간은 1초다. 요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계산하시면요. 자, 일단은 요거 계산을 안 하시더라도 요 값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필기에 워낙 잘 나옵니다. 인체의 전기 저항이 500옴일 때 위험한 게 에너지는 얼마인가 하면요. 13.61줄이 나와요. 자, 165를 넣으면 13.61줄이고요. 185를 넣으면 17.11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인체 저항이 500옴일 때 에너지 얼마다? 13.61줄이다. 요거 필기를 대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현재는 에너지 단위가 줄이잖아요. 때로 에너지의 단위를 칼로리인가?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요때는 줄 곱하기 0.24를 내주면 칼로리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기출에서 위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체 저항이 1000옴일 때 전기 에너지는 몇 줄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아까 500옴일 때가 몇 줄이었습니까? 요거 암기하라 그랬죠, 그죠? 13.61줄. 13.61을 암기하기 힘들다면 시험에 가서 이거를 이제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계산은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면 500옴일 때 13.61줄 에너지다.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1000옴일 때 에너지가 얼마인가? 요걸 물었습니다. 그죠? 자, 에너지하고 저항의 관계는 비례하는 관계예요. 이게 2배가 커지면 이것도 2배가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저항이 곱하기 2배가 되었죠. 이럴 때는 에너지도 13.61 곱하기 2 이렇게 2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7.22줄이 되겠죠. 만약에 문제에 인체 저항이 1500옴일 때 전기 에너지 또는 위험한 게 에너지를 계산하라 라고 나왔다. 그죠? 에너지를 물었습니다. 자, 그럼 아까 그랬죠? 500옴일 때가 얼마입니까? 13.61줄이다. 암기하십시오. 그랬죠? 저항이 지금 곱하기 3배가 되었잖아요. 에너지도 역시나 13.61 곱하기 3을 해주면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필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니까요. 이해하셨으면 이제 밑에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실세동 전류를 I는 루트 T분의 165 mA라고 합니다. 감전되었을 경우 심실세동 시에 인체에 직접 받는 전기 에너지 칼로리를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인체 저항은 500옴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암기하고 있잖아요. 500옴일 때 에너지 얼마입니까? 13.61줄입니다. 칼로리로 계산할 때 얼마 곱한다? 곱하기 0.24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3.26 칼로리가 나와요. 자, 값을 암기하고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는 공식에 넣으셔도 됩니다. 그죠? Q는 I제곱 RT잖아요. 요때 I는 심실세동 전류니까요. 루트 1분의 165 곱하기 mA라서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제곱이고요. 저항이 500입니다. 통전시간 1초 계산하면 13.61줄이 나왔고요. 곱하기 0.24를 내서 칼로리로 바꿨다. 그죠? 자, 그래서 나는 공식 넣는 게 더 쉽다 하면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나는 시간 암기도 힘들고 계산 어렵다 하시면 요 값을 기억하고 계시라. 그죠? 500옴일 때 에너지는 13.61줄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공식에서요.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 제일 기본 공식이다. 그죠? V는 I 곱하기 R이다. 전압 볼트는 전류 I, 암페어입니다. 곱하기 저항 R입니다. 여기에서 전류를 계산하시오 한다면 I는 저항 R분의 V인데 요때 단위는 뭐다? 암페어다. 그죠? 자, 심실세동 전류도 전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저항과 전압을 주면서 전류를 계산하라 하면 요 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두 번째 통전 시간을 딱 주면서 심실세동 전류를 계산하라 했다. 그죠? I는 루트 T분의 흘러간 통전 시간분의
165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요 단위는 뭐다? 미리암페어입니다. 그래서 심실세동 전류를 계산하시오 했는데 저항과 전압이 주어졌다면 1번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통전 시간이 주어졌다면 2번식을 이용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뭐를 알려줬는지를 보시고 두 식 중에 적합한 식을 찾아서 적으시면 됩니다. 실기에는 대부분 이게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아까 에너지 그랬죠? 에너지 자체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잘 나오지 않아요. 에너지에서는 이게 나온다 그랬죠? 인체 저항이 500옴일 때 에너지가 13.61줄입니다. 1000옴이 되면 에너지도 2배, 1500옴이 되면 에너지도 3배 된다 기억하시고요. 칼로리로 바꿀 때는 0.24를 곱해준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주 안 나오지만 전하량에 계산하는 건 Q는 IT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 됩니다. I는 전류 암페어고요. 흘러간 통전 시간 단위는 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실기까지 가는 건 위에서 아까 전류를 계산하는 두 가지 공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전전압이 있고요. 허용 접촉 전압이 있습니다. 허용 접촉 전압은 뭐냐면 전원과 인체의 접촉 시에 인체에 인가되는, 인체에 가해져도 허용이 되는 전압을 뜻해요. 그죠? 자, 이게 또 실기까지 잘 나오는 별표 2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종이 있다, 그죠? 종별에서 제1종이 있습니다. 제1종은 인체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상태, 몸이 물 속에 있는 상태예요. 이때는 전기를 굉장히 잘 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허용되는 접촉 전압은 2.5V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종은 인체가 물 속에 있는 건 아닌데 현저히 젖어 있는 상태, 또는 금속성의 전기기계 장치나 구조물에 신체의 일부가 상시 접촉되어 있는 상태. 금속은 전기를 굉장히 도전성이 좋죠. 잘 흐르게 해요. 근데 사람 몸이 금속하고 항상 접해 있거나 손이 젖어 있거나 이렇게 인체가 젖어 있을 때 전기가 잘 흘러가잖아요. 이때가 2종이 되고 25V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종은 제1종, 2종 이외의 경우로서 통상의 인체 상태입니다. 보통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촉 전압이 가해지며 위험성이 높은 상태인데요. 우리 이렇게 통상의 상태, 보통 상태에서 허용되는 전압은 50V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인체가 젖었거나 금속하고 상시 접촉하죠. 예, 25V 반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물에 들어간다, 그죠? 10분의 1로 줄어서 2.5V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4종은 제1종, 2종 이외의 경우로서 통상의 인체 상태에 접촉 전압이 가해지더라도 위험성이 아주 낮아요. 전압이 가해져도 이 전압이 위험하지 않거나 접촉 전압이 가해질 우려가 없어요. 주변에 전기가 없어서 전기가 흐를 우려가 없는 게 4종입니다. 이때는 제한 없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체의 저항 이 부분은 필기에 간혹 나오는데요. 스스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 볼까요? 정격제의 요인. 정격은 전기 충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사람에게 정격제다라고 하면 감전이 되겠죠. 근데 사람에게 감전을 일으키는 1차적 위험 요소하고 그 영향력을 보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감전을 시키는 가장 위험한 요소는 전류의 크기입니다. 통전 전류 크기, 몸을 흘러간 전류죠. 아까 앞에서 1mA에서는 짜릿함만 느껴요. 근데 전류가 100mA 이상이 되면 심실세동, 심장마비로 사망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감전의 원인 중에 제일 큰 건 흘러가는 통전 전류 크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전 시간이다, 그죠? 시간이 어떠할수록 길수록 위험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통전 경로인데요. 어디로 흐를수록 위험할까요? 심장 부근으로 흐를수록 위험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원의 종류는 직류하고 교류가 있어요. 근데 뭐가 더 위험하냐면 교류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정이나 산업용으로 쓰는 게 전부 다 교류죠. 이 교류는 근육을 마비를 시켜요.
자, 손에 전기를 딱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요. 근육이 마비가 되니까 손이 펴지지를 않잖아요. 전원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어서 결국은 통전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 전기가 심장으로 흘러서 심장 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1차 감전 위험 요소 중에 영향력이 제일 큰 건 흘러가는 통전 전류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통전 시간이 길수록, 그 다음은 통전 경로인데요. 심장 부근으로 흐를수록, 그 다음은 전원의 종류입니다. 직류보다는 교류가 더 위험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1차적인 감전 위험 요소였고요. 그 다음에 감전을 일으키는 2차적인 요소입니다. 인체 조건이죠. 내 손이 물에 젖었거나 물 속에 있거나 이런 저항이고요. 전압은 2차적인 거예요. 전류는 왜 전류가 1차적이냐면 흐를 유자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심장까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근데 전압은 전기의 압력, 누를 압자예요. 순간적인 쇼크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기가 얼마만큼 이렇게 강한 압력으로 들어오는가가 전압이 되는데요. 이건 2차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절, 여름이 아무래도 위험하겠죠. 그죠? 최근 들어서 통전 경로별 위험도, 이게 실기까지 나와서요. 조금 같이 암기해 볼게요. 어디로 전기가 흐를수록 위험한가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왼손으로 들어와서 가슴으로 가는 게 제일 위험해요. 왼가, 그죠? 그 다음에 오른손 가슴입니다. 오가, 그죠? 왼손에서 한 발 또는 양발입니다. 왼발, 그죠? 그 다음에 양발입니다. 손발, 왼가, 오가, 왼발, 손발 이렇게 하시고요. 오른손에서 한 발 또는 양발입니다. 오발이고요. 그 다음에 왼손에서 등이 되겠습니다. 그죠? 왼등이고요. 한 손이나 양손에서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손자리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왼손, 오른손이죠. 손. 근데 왼쪽이 더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에서 등입니다. 오등.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왼가, 오가, 왼발, 손발, 오발, 왼등, 손자리, 손, 오등 하시고요. 숫자를 외우실 때는 일단 1은 다시 외울게요. 5, 3, 0을 땡땡 8, 7, 7, 4, 3. 저는 이렇게 외우니까 암기가 잘 되었습니다. 5, 3, 땡땡 8, 7, 7, 4, 3. 땡땡까지는 앞에 1을 붙이셔야 되고요. 그 땡땡 다음부터는 앞에 0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한번 적어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전압의 구분, 별표가 3개입니다. 자, 전압을 구분하겠습니다. 저압이 있고, 고압이 있고, 특별 고압이 있습니다. 그죠? 자, 전기는 교류가 있고 직류가 있죠. 교류는 말 그대로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흘러요.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가정이나 공장까지 잘 타고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전기가 교류죠. 직류는 일직선 흘러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보통 발전기에서 발전시키는 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교류가 저압의 범위가 높아야 할까요? 낮아야 할까요? 자, 아무래도 가정에서 쓰니까 교류가 낮아야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류에서 저압은 600V 이하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직류는 750V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고압은 똑같아요. 7000V 초과입니다. 자, 실기에서 이하다, 미만이다, 초과다, 이상이다 이 중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건 화학하고 전기 파트입니다. 화학이나 전기에서는 미세한 값에 의해서도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요. 하지만 건설에서는 이상이나 초과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다리만 안 드는데요. 1cm 이상이나 1cm 초과나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하와 초과를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건 화학과 전기 파트다 보시면 되고요. 이건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낮은 거잖아요. 이것보다 낮은 거죠. 안 그래도 낮으니까 이 값은 포함시키자 이하입니다. 초과입니다. 높아요.
안 그래도 높은데 이것까지 넣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건 낮은 건 이하, 높은 건 초과, 대부분 이렇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고압은 7000V 초과로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차이는 이것만 외우면 되잖아요. 교류에서 저압은 600V 이하고, 예, 직류에서 저압은 750V 이하다 외워두시고요. 특별고압은 둘 다 7000V 초과입니다. 고압은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요. 600초가 7000 이하. 그죠? 역시나 750초가 7000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떨어져야 되는 이격 거리를 보겠습니다. 저압은 1m, 고압은 1.2m, 특별고압은 2m 이상 이격하도록 되어 있다. 요거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누전 차단기 감전 예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또 실기까지 가는 중요한 내용은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기계 기구하고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누전은 뭐냐면 누설 전류, 그죠? 파란색으로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전기가 지금 전기선이 있어요. 요 안으로만 흐른다면 내가 여기다 손을 딱 갖다 대어도 감전 안 되죠? 왜냐면 전기가 전기선 안을 흐르니까요. 근데 내 손에 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전기가 자꾸 물이 좋아서 밖으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 누설 전류 누전이 됩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는 어느 규모 이상의 전기가 누설이 되었을 때, 누전되었을 때요. 그것 때문에 감전이 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 전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전 차단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전 차단기를 법에서부터 반드시 설치하라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한번 볼게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는 누전이 잘 생기는 장소겠죠? 잘 생겨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장소에 누전이 잘 생기는가 생각해 볼게요. 전기가 좋아하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입니다. 좋아하는 조건이 되었을 때요. 자, 주변에 전기가 좋아하는 게 많은 거예요. 전기가 전기선 안을 가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좋아서 자꾸 새어나와요. 그러면 전기가 좋아하는 건 뭔가? 첫 번째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접지합니다. 땅은 무수히 많은 전기가 흐르는 통로가 있어서 전기가 굉장히 빨리 흘러가요. 저항이 낮아서. 그래서 그러고 무수한 통로로 순식간에 흩어지기 때문에 땅으로 전기가 흘러가도 위험하지 않죠. 그래서 건물에서 이상 전류, 과전류가 생겼을 때 그 전기를 땅으로 흘려보내도록 접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좋아하는 건 물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금속을 좋아해요. 그죠? 자, 요거 옆에 필기를 한번 해놓고요. 자, 반드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 그죠? 첫 번째는 전기가 뭘 좋아한다 했습니까? 땅이다 라고 했다. 그죠? 땅 볼까요? 땅으로 흐르는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 땅으로 전기를 흘렸을 때 전압이 150이 넘는다는 건 위험한데요. 근데 이동하거나 휴대하는 전기기계 기구는 늘 접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해야 된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땅인데 대지 전압 얼마다? 150V 초과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전기가 좋아하는 게 물이다 라고 했다. 그죠?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수변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기구가 해당이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물이나 수변한 장소다. 일단 필기에서는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제가 금속을 전기가 좋아한다 했다. 그죠? 철판이나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 이동하거나 휴대하는 건 일일이 접지를 못하니까 누전 차단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전 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장소는 전기가 좋아하는 세 가지. 대지 전압이 150 초과할 때, 물 등 수변한 장소에서 사용할 때, 철판이나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할 때다 보시면 되고요. 하나 추가할게요.
자, 완전한 배선도 누전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공사를 하느라고 임시로 배선을 했어요. 하나 더 넣으면 임시 배선입니다. 지금 한전에서 완전한 전기 공사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봇대에서 전기를 따내서 그 전선을 다 그냥 테이프로 연결해서 임시로 씁니다. 이렇게 임시 배선은 접속부에서 누전이 잘 생깁니다. 그죠?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암기하시고요. 이번에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요. 법에서부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 누전이 잘 생겨요? 누전이 잘 안 생겨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누전이 없다를 다른 말로 할게요. 절연이 우수하다 하고 똑같습니다. 누전은 전기가 새 나오는 건데요. 전기가 새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전기를 잘 가두어 놨다라는 거죠. 절연이 우수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장소가 절연이 우수한가 보겠습니다. 이중으로 절연했습니다. 이중 절연 구조. 그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 기구고요. 절연대 위.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절연 테이블 위에 썼습니다. 그죠? 절연대 위와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고요. 접지가 필요 없어요. 비접지 방식. 그래서 접지보다 더 안전한 게 비접지다. 그냥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접지할 필요 없이 안전하니까 누전 차단기 필요 없다. 비접지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이중 절연 구조, 절연대 위에서 사용할 때 비접지 방식의 전로,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누전 차단기 접속할 때 준수할 사항. 역시나 이 부분도 실기까지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기계 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이고 30mA 이하에서부터 작동해야 된다는 거고요.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실기에 넘어가면 이 부분 괄호 비우고 적으시오. 이렇게 출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전격 전부하 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 기구에 접속되어 있는 누전 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격 감도 전류는 200mA 이하고 작동 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그죠?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전기 기계가 있는데요. 모든 기계에서 누전이 없는 기계는 없습니다. 일정하게 뒤에서 나오는데 최대로 사용하고 있는 전류의 2000분의 1은 누전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져서 감전이 안 되는 안전한 전기라면 누전 차단기가 누전되는 모든 전기를 차단시키면 기계의 전원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는 위험한 전기 이전에 차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격 감도 전류, 누전 차단기가 감지하는 전류는 최소한 30mA 이하에서 차단을 시켜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작동하는 시간은 이 30mA 정도의 누전이 생겼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차단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똑같이 3이 붙었죠. 0.03초 이내입니다. 자, 요까지가요. 감전 방지용이에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의 성능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격 감도 전류는 30mA 이하에서 몇 초입니까?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 작동해야 합니다. 사람의 감전을 방지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전기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도 누전에 의해서 오작동, 고장이 날 수 있거든요. 자, 전격 전부하 전류가 50A 이상이 되는 전기기계기구에 접속했는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는 200mA 이하고요. 요때 작동하는 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숫자는 좀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는 분기되는 회로마다
전기기계 기구마다 각각 누전 차단기를 접속해야 합니다. 다만 평상시에 누설 전류가 매우 적은 소용량 부하의 전로에는 분기 회로에 일괄해서 접속할 수 있지만 분기 회로마다 기계기구마다 각각 접속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전기를 나누는 배전반 분전반 내에 접속하고요. 그 다음에 꽂음 접속기형 누전 차단기를 콘센트에 접속하는 등 파손이나 감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합니다. 그래서 괄호하고 적으시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배전반이나 분전반 내에 접속하고요. 그 다음에 꽂음 접속기형 누전 차단기를 콘센트에 접속한다. 요까지 기억하시고요. 지락보호 전용 기능만 있는 누전 차단기는 누전 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 차단기와 조합하여 접속하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 한번 읽고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 사용 기간 한번 봐주시고요. 좀 전에 보통의 전기기계 기구는 일정하게 전부 누전이 생기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누전 전류 또는 새어나오는 누설 전류의 크기입니다. 기계에 공급되는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이 누설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설 전류는 최대 공급 전류 곱하기 2000분의 1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누설되었는 전류가 불이 날 수 있습니다. 발화, 그죠? 발화에까지 이르는 누전 전류는 300에서 500mA다. 요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크 용접 장치입니다. 자, 넘어가면 교류를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교류 아크 용접기가 나옵니다. 방호장치명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자동 정격 방식입니다. 교류로 아크를 만들어서 용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기 용접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으로 전격, 전기 충격이잖아요. 자동으로 전기 충격을 방지하는 게 방호장치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파란색 글자 봐주시고요. 자동 전격 방지기의 성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용접기 본체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본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리더선, 어스선이 나오고요. 홀더죠, 집게. 여기다 용접봉을 딱 물려서 이제 용접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자동 전격 방지기는 용접을 하는 동안이 아니고요. 용접을 중단하고, 자, 내가 지금 용접을 하다가요. 용접이 끝났으면 전원을 끄겠잖아요. 근데 용접을 잠시 쉬어요. 왜냐하면 재료가 없어서 잠시 가지러 갑니다. 그때 이제 용접기의 전원은 켜진 상태고, 여기도 전기가 흘러 들어오는 상태예요. 자, 여기 할 때의 전압은요, 이 쇠를 녹여서 용접을 하죠. 그만큼 굉장히 높은 전압이 흐르는데, 내가 이게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잠시 용접을 중단하고 있는데, 재료를 이쪽 손이 갖고 오다가 다른 손이 용접봉에 간다면 감전이 충분히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전원을 끈 게 아니라 용접을 잠시 중단하고 짧은 시간입니다. 1초 안에요. 자, 용접기의 어딘가 하면 2차 측이라고 합니다. 요 홀더, 집게죠. 그죠? 어스선, 그죠?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홀더나 어스선에 흐르는 2차 측에 흐르는 요 무부하 전압이 뭐냐면 용접하지 않는 전압. 그죠? 무부하는 일 안 한다는 뜻이죠. 용접하지 않는 전압을 안전전압 25V 이하로 내려줍니다. 25V 이하. 현재는요, 전기 용접을 한다는 건 금속과 상시 접촉합니다. 2종 장소가 되잖아요. 그죠? 앞에서 2종 장소에서 허용이 되는 접촉 전압. 그죠? 통상의 상태 3종 장소가 50V였죠. 2종은 절반으로 줄어서 25V다. 1종은 물 속에 있을 때 10분의 1로 줄어서 2.5V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는 게 자동 전격 방지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능 다시 한번 볼게요. 용접을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중단하고 짧은 시간이죠. 1초 내에요. 용접기의 본체가 1차 측이에요.
이 본체에 흐르는 게 아니라 2차 측입니다. 홀더나 어스선에 흐르는 어떤 전압을 용접하지 않을 때 흐르는 전압, 무부하 전압을 얼마 이하로 낮춰줍니까? 용접이라는 건 금속과 상시 접촉해서 감전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종 장소입니다. 이때 허용 접촉 전압이 25V. 그래서 25V 이하로 내려준다. 그죠? 동그라미에 있는 숫자들 위주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동 전격 방지기는 본체의 감전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어스선이나 홀더에서 일어나는 감전을 방지하는 거죠. 그렇다면 본체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누전 차단기, 그죠? 기계에 반드시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되고요. 또는 뭐 적지할 수도 있고, 그죠? 과전류 차단기 이런 게 이제 감전을 막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스스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연용 보호구, 이것도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아까 절연용 방호구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검출 용구, 그래서 검정기, 충전 유무 또는 정정 유무 해도 된다 그랬죠.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 쓰고요. 우리가 전기가 흐르는 활선 작업할 때 장치는 차량이나 절연대, 작업하는 절연대가 있고요. 활선 작업용 기구는 손으로 들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조작용 훅봉, 그죠? 절연봉이라고 합니다. 핫스틱, 조작용 훅봉, 디스콘봉 이런 게 활선 작업용 기구가 된다 정도 그냥 읽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2장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가는 내용이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2장에서는 실기까지 가는 중요한 계산 공식 2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전 차단기에서 설치해야 되는 장소,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누전 차단기 성능,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교류 아크 용접기 방호 장치까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